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당뇨 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의외로 신장내과에서 당뇨약을 처방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도 예전에 바이러스성 신부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신장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당뇨를 신장내과에서 관리를 할까요? 그건 바로 당뇨가 있다라는 것은 혈액 내에 당이 많아져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면요, 이 혈액을 걸러내는 신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뇨를 혈액 관련 질환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당이 얼마나 높은가 보다는요, 얼마나 혈액이 끈적이는가가 중요한데요. 혈당이 높아도 혈액순환만 잘 된다면요,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 합병증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혈액이 끈적거려서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합병증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망막 주변 혈관이 막히게 되면요, 실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백내장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문제는 합병증에 있는데요. 오늘은 당뇨의 말로라고 알려져 있는 당뇨와 신장, 특히 신부전으로 인한 신장 투석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당뇨 유병률은요, 3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약 14.8%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가 넘어서 3명 중 1명이 당뇨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만큼 합병증 발병 위험도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뇨가 관리되지 않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눈이나 혈관, 신경을 넘어서요, 신장 기능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서 결국 말기에는요, 신부전이 오게 되어 신장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내과에서도 당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저는 다른 영상에서도 당뇨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당뇨라고만 했는데요. 당뇨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인지되어서 병으로 부르고 있죠. 그렇지만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요, 증상이지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약만 있는 것이죠. 아무리 혈당을 관리를 한다고 해도요, 끈적이는 혈액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합병증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엄청 신경 쓰면서도요, 나중에는 당뇨로 인해서 투석까지 가게 되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한신장학회에 따르면요, 신장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1위가 바로 당뇨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신장의 문제로 인해서 투석을 하는 경우보다는요, 당뇨로 인해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혈당 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닌 신장, 콩팥 건강까지도 고려한 적극적인 당뇨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당뇨 합병증인 신장병의 위험성과 올바른 관리법, 투석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의 말로가 신부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당뇨 걸리면 무조건 투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약 5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알려진 게 이 정도이지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 본인이 당뇨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요, 훨씬 더 많으신 분들이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반수 이상이 당뇨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시다면요, 신장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 중 약 30%에서요, 이미 신장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투석 환자는요, 약 1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중 절반 정도인 7만 명이 당뇨로 인해서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환산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의 약 1.4%가 투석을 받는 셈입니다. 과거에는요, 당뇨보다 만성사구체 신염이라든지 고혈압, 유전병 등이 말기 신부전의 주요 원인이었지만요, 지금은 당뇨가 급증하면서 투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죠.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투석 위험이 커지는 걸까요? 당뇨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신장 손상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20년 이상 진행되다 보면은요, 투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40대에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면요, 60세에 투석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60대에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최소 20년 이상 투석을 해야 하는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거려서요, 잘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고혈압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높아진 혈압은요, 신장에도 무리를 주게 되어서 신장을 더 빠르게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관리와 함께 신장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투석을 하게 되어도 문제가 있는데요, 투석도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사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혈관의 감염이나 신장이 주관하는 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투석은 신장이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을요,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외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신부전이 와서 투석을 하게 되면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수분과 염분 섭취를 철저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채소나 과일도 전해질 문제로 인해서요, 함부로 막 드실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하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당뇨와 연관이 깊은 호르몬인 인슐린의 경우에는요, 신장에서 인슐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약효가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환자분이시라면요, 인슐린 용량을 줄이지 않으시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석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신장 기능이 있을 때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해드립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서 피를 묽게 만들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신장의 기능도 조금이나마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은 물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연은 필수이고요, 음주는 가능하면 끊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짠 음식은 피하시고요, 신장에 무리를 주는 약물도 피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자주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도요,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한약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등도 꼭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드셨다가면요,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신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